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정말 지겹다. 넌덜머리가 난다. 역겹다. 그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그 좌파 세력들이 이 사사건건 나라를 이렇게 두동강 내는, 나누어 가지고 정복하려고 하는 디바이드 앤 컨커,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해 오고 있는 것에 정말 치가 떨릴 지경이다. 이런 시청자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중앙일보가 아주 재미있는 또 유의미한 그런 제목을 하나 붙였던데요. 양평은 없고 양편만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다. 서울하고 양평 사이에 고속도로를 놔서 2031년부터 이제 그 양평 군민들도 그렇고 서울 시민도 그렇고 뭐 하남시, 광주시 여기가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누구도 반대할 수 없고 가장 합리적인 안을 내면 그대로 이제 공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지금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질 것처럼 그냥 매일같이 이전 투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목 보여드릴까요? 양평은 없고 양편만. 평은 없고 편만 있다. 또 극단 치닫는 정치.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여당 쪽에서는 야당이 거짓 공세를 해서 사업이 무산되려고 하고 있다. M1 김건희 여사를 또 끌어들여가지고 거짓말로 공세를 펴고 있으니 어떻게 사업을 할 수가 있냐? 백지화. 이제 야당 쪽에서는 이거 대통령 탄핵도 할 수 있어.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은 어떤 말이 지켜야 되는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정당의 정치인으로서 말이 지켜야 되는 그런 하한선 상한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얘기합니다. 대통령 탄핵. 최장집 고려대 병해교수가 지난달에 한림대 도헌학술원이 주최한 도헌포럼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한국 민주주의는 1980년 87년 체제에서 탈선하고 있다. 한국의 보수와 진보는 필요 없는 대립으로 정상적인 제도의 틀을 통해 대화할 수 있는 규범을 없애고 있다. 극단으로 치닫는 양극화. 이 튀김은 누구, 뭐 5대5입니까? 최장집 교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그겁니까? 5대5입니까? 아니면 궁극적인 책임은 좌파에게 있는 겁니까? 진보에게 있는 겁니까? 양비론적인 진단을 넘어서서 뭔가 좀 명쾌한 분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화할 수 있는 규범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냥 진영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아까 말씀드린 어떤 경계선이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넘나들면서 때리니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급기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백지화. 위약 처방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백지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빚어졌던 겁니다. 원희룡 장관이 계속 그러고 있어요. 지금처럼 거짓 정치 공세가 계속되면 사업을 할 수 없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 글자가 몇 글자입니까? 도대체 8, 10, 16글자, 16글자에다가 21자. 이런 TF를 만들었는데 회견문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고속도로 종점 변경은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로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탄핵 사유. 원희룡 장관, 윤석열 대통령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장관도 탄핵 얘기가 여러 번 나왔었죠. 지금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돼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결정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회견은
촛불 행동하고 함께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하고 촛불 행동하고 함께 했는데 이 촛불 행동은 작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쳤던 그런 단체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거기에 관계된 더불어민주당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피켓을 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 의무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는 일본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제원자력기구가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 몇 글자입니까? 14, 18, 19글자네요. 여기 지금 일본에 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참 지금 일본 그 총리 관저에 가서 시위들을 했다고 하는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그 지금 거기 없습니다. 리투아니아에 가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가 있습니다. 빈집에 가서 시위하는 거예요. 웃깁니다. 그리고 피켓을 들었는데 일본말로 쓴 글 피켓도 있는데 한글로 쓴 피켓이 많더라고요. 아니, 누구 보라고. 일본 총리 관저 앞에 가서 시위를 하는데 한글로 왜 써놓습니까? 국내용입니다. 국내용. 거기에 또 동조하는 그런 매체에 가서 그거 다 사진 찍고 촬영해가지고 보도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일본 글만 써 있으면은 이제 국내 독자들이 시청자들이 모르니까 한글로 써놓은 겁니다. 바로 국내용 시위를 일본 총리관저 앞에 가서 하고 있는 겁니다. 코미디죠, 코미디. 이런 상황 속에서 뉴질랜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혔네요. 뉴질랜드는 그 일본 열도의 동해안 태평양 쪽인 후쿠시마에서 방류를 했을 경우에 한국보다 뉴질랜드에 그게 먼저 도착합니다. 해류의 영향 때문에. 근데 뉴질랜드는 뭐라고 했느냐? IAEA 보고서를 뭐라고 했느냐? IAEA 조언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죽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IAEA 보고서를 민주당처럼 평가한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과 동일한 목소리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데는 민주당하고 북한밖에 없다. 라고 윤재옥 의원이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 사드에서 나오는 전자파 환경 영향 평가 무시해도 좋다 라는 결과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지층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성 지지층. 되는 소리든 안 되는 소리든 이런 피켓 들고 일단 현수막 걸어놓고 흔들면 옳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효과가 있기 때문이지. 조금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해드릴까요? 이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염수에 관심 없을 겁니다. 진짜로. 오염수에 대해서 과학적인 결론도 관심 없고 과학적 분석도 관심 없고 해리에 대한 그 전문가들의 분석도 관심 없고 그럼 뭐가 관심 있느냐? 반일. 오염수 방류가 본질이 아니라 좌파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불을 떼고 수레바퀴를 굴리고 있는 것은 반일 감정 이겁니다. 사드, 전자파, 사람 몸이 튀겨진다 이런 말들 사드에 대한 어떤 환경 영향 평가 전문가와 과학자 집단들의 그 최종적인 결론 아무 관심 없습니다. 사드를 물어뜯으면
그것이 반미가 된다. 반미. 서울 양평 고속도로 진짜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까? 관심 한 개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그럼 진짜 관심은 뭐냐? 양평 고속도로를 빌미로 김건희 여사를 흠집는다. 세 가지인 겁니다. 세 가지. 딱 세 가지. 양평은 김건희, 오염수는 반일, 사드는 반미. 이거에 동조하는 그들 쪽의 콘크리트, 그 세력들하고 단단하게 뭉쳐야 할 때라는 그런 전략적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한일 정상화, 그걸 부수기 위해서 한일 감정 부추기기. 한미 동맹 강화, 이것을 계속 진행시키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부수기 위해서 또 안미 정서 부추기기. 그리고 전 양평군수였던 민주당 소속 정동준이라는 사람. 그 사람도 그 용서면 쪽에 뭐 땅이 있다면서요. 김건희 여사의 일가 쪽의 땅, 정동균의 땅, 어느 쪽이 더 폭발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김건희 여사 그쪽을 더 흠집내는 것이 전 국민적으로 더 효과가 파장이 큰 거죠. 인화력 불붙이기가 더 좋은 거죠. 정동균을 누가 합니까? 이 일 터지기 전에 정동균 들어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양평 국민들도 아마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 겁니다. 김건희 여사는 전 국민이 알잖아요.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보느냐? 김건희 여사가 손해를 보는 거죠. 불을 떼면 국민의힘이 손해를 보는 거죠. 보수파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불을 떼고 있는 거예요. 믿져야 본전. 아, 저쪽에서는 그냥 정동균 하나만 이렇게 하고 반 김건희 여사, 반 일, 반 미, 반 김건희. 이 프레임을 작동시키고 본질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한 신문은 이렇게 제목을 달았거든요. 민간 투자 사업 계획에도 강상면 종점은 없었다.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강상면에 김건희 여사 일가 쪽에 땅이 있다는 거죠. 근데 민간 투자 사업 계획에도 그 강상면 쪽은 아예 생각도 안 했다는 겁니다. 2008년 한신공영 컨소시엄에서 도로를 검토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18년 대우건설이 추진한 민자도로 이 두 곳, 한신공영, 대우건설 전부 다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고 있다. 그게 전부일까요? 그게 전부일까요? 이번에는 이런 제목을 보시죠. 양평 대안노선 문재인 정부가 맡긴 민간 용역 업체가 처음 제안. 사안을 놓고 어떤 신문은 민간 투자 사업 계획에도 강상면 종점이 없었다. 안쪽을 확증 편향적인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그런 팩트만 끄집어내서 보도를 하고 있고 종합 일면에 대문짝만 그런가 하면 야 강상면에 종점 두자는 건 문재인 정부가 맡긴 용역업체가 내놓은 결론이야. 어디냐면은요. 동해종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 두 민간 회사가 용역 회사가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 강상면 쪽으로 종점이 가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 그러자 또 지금 야당 지지자들이요. 방금 말씀드린 동해종합기술공사하고 경동엔지니어링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홈페이지가 차단됐답니다. 그 정동균 전 양평군수의
아내 되는 사람이 그 예비 타당성 통과 직전에, 넉 달 전에 그 종점에 있는 땅을 샀다고 해요. 이런 상황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겁니다. 언제까지? 내년 총선 때까지. 결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밖에 없습니다. 총선거에서 정신 바짝 차리는 거. 총선거 끝나면 그래서 국민들의 그 지금 뜻을 정확하게 선거에 반영을 하면은 어, 일단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